자, 선생님,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이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를 리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7행성과 관련된 신화 이야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요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 그래서 그 행성에 이 카드가 들어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들어가 보죠.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큰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제 우리 나중에는 행성 하나하나별로 각각의 카드를 더 세세하게 배울 거예요. 이제 첫 시간에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면 나중에 훨씬 이해가 쉽거든요. 이런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부산까지 지도를 먼저 한번 보고 이 경로로 가는구나 하고 알고 가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출발해서 걸어가는 건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큰 그림을 보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행성 그리고 별자리 탄생과 관련된 신화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번째 태양의 신 아폴로 혹은 아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입니다. 여기 지금 대리석상도 아폴론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신화를 알려드릴까 제가 찾다 보니 요 만화 캐릭터를 이제 가져오게 됐던 거죠. 근데 신의 특성을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어서 요걸 딱 보시면 어떤 신이다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답니다. 네. 음악의 신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늘 악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잘 나온답니다. 자, 태양에 속하는 카드들 제가 쫙 7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림에서 풍기는 느낌이 좀 긍정적인 거, 이런 게 많죠. 밝은 거, 태양답게. 선생님, 제 카드랑 다른데요? 아니, 저건 뭡니까? 동그라미 점? 하실 수 있는데요. 태양의 기호를 제가 나중에 이미지로 기억하기 좋게 하려고 이 그림에다가 태양의 기호를 적절한 위치에 제가 다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계속 보시잖아요. 나중에는 매지가이처럼 이거 딱 보면 행성이 떠오릅니다. 신기하게 제가 여러 기술을 이제 배출을 해봤는데 나중에 다 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교재 보낼 때 코팅된 거 보내드렸잖아요. 그거 수시로 보세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나중에 자동으로 행성이 떠오릅니다. 이걸 행성하고 접목시켜서 리딩하면 훨씬 쉬운데 이제 요거를 요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면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호로스코프 벨링카드 기퉁리에다가 행성기 이렇게 그리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 현업에 계신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렇게 그려놓으면 내담자가 볼 때 뭐야 컨닝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조금 느낌이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가급적 제가 보내드린 그 코팅된 자료 열심히 보고 다니시고 어느 순간 가만히 있는데 행성이 막 매지가이처럼 떠오르는 날이 분명 오실 겁니다. 자, 이 태양의 신 아폴론과 관련되어 있는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물의 요정 클리티아가 이 태양의 신 아폴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화를 읽어보시면 신들도 급이 있어요. 아폴론은 제우스의 아들이잖아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아들과 물의 요정은 급이 너무 달라서 이 클리티아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도 한번 못하고 떠서 지는 태양만 끊임없이 바라보다가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가련하여 꽃으로 만들어줬는데 바로 그게 해바라기였던 거죠. 아! 선생님, 그래서 태양 카드에 꽃 카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기억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황금마차와 파이톤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그 호로스코프 벨링 카드에 나오는 이야기랑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아폴론이 어떤 인물인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을 테니 잠깐 알려드릴게요. 이 아폴론이 엄친아였어요. 잘생긴 데다가 능력도 있고 막 좋아하는 여신들
뭐 뿐 아니라 요정들 너무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폴론도 이제 여기저기 씨를 또 좀 뿌렸나 보죠. 네. 그래서 이 파이톤 낳아놓고 돌보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엄마가 혼자서 파이톤을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파이톤이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만 없단 말이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왜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놀리기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는 왜 아빠가 없어? 하고 놀리니까 어느 날 울면서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는 거야? 친구들이 난 아빠가 없다고 놀려. 막 이랬더니 엄마가 뭐래죠? 무슨 소리야? 네 아빠는 태양의 신 아폴론이란다. 거짓말! 못 믿겠다면 아빠를 찾아가 보렴! 하고 아빠가 있는 곳을 알려주죠. 아빠는 맨날 아침마다 황금마차를 타고 저 하늘에 떠서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애도 못 돌보고 있다고 엄마가 이제 그렇게 좋게 얘기했겠죠. 자, 이 아들이 아빠를 찾아갑니다. 가서 딱 봤더니 지도둑질은 못한다고. 딱 봐도 누가 봐도 아폴론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폴론 그동안 돌보지 않을 때는 언제고. 아들을 보니 너무 기쁜 나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스틱스강에 걸고 너한테 다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헐, 여러분, 그런데 그냥 다 해줄게까지만 하지 뒤에 괜히 스틱스강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신화를 읽어보시면 이 신들도요, 스틱스강을 걸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남다른 시였던 이 아폴론의 아들! 그냥 장난감이나 돈이나 뭐 이런 거 해달라 하지 굳이 자기가 태양의 신의 아들임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황금마차를 몰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황금마차는 아무나 몰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제우스조차도 힘들어했던 어마어마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거든요. 이 조그만 애기가 그걸 어떻게 몰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스틱스강을 걸고 한 약속이어서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아폴로는 아들이 이거 몰다가 죽겠구나를 예상했지만 어쩔 수 없이 황금마차를 태우고 출발시킵니다. 자, 그런데 난리가 나는 거죠. 저도 강아지 3마리 키워서 알지만 동물들은 아주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가?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한테 간식을 줄 사람인가? 이거 정말 잘 알거든요. 대번에 알았겠죠? 저 말들이 바보입니까?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한데? 왜 이렇게 가볍지? 딱 봤더니 조그만 애기가 이제 있는 거죠. 어쨌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 달려야 하는 그 경로만 가야 되는데 하늘로 치솟아가지고 올림포스 신전에 불이 붙고 땅으로 내려가면 지상에 불이 붙고 이러다 다 타 죽게 생겼어요. 어찌해야 되죠? 제우스가 번개를 내리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런 아픈 스토리가 있었답니다. 이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왜 신화 얘기하면서 신들의 특성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아폴론 같은 경우에 월계수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죠. 아폴론의 엄마가 임신해 있을 때 헤라가 피톤을 보내가지고 엄청 괴롭혔어요. 이 임신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배 나오면 손발 퉁퉁 붓고 가만히 있어도 힘든데 그런 임산부를 저 괴물 피톤을 보내가지고 쫓아가서 괴롭히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몸도 겨우 풀었거든요. 정말 힘들게 애를 낳았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아폴론이 이제 장성하야 얘도 활을 굉장히 잘 쏘거든요. 이 피톤을 활로 쏴 죽인 거죠. 그리고 의기양양에 있는데 여기 조그만 신이 나타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큰 남자는 아폴론인 걸 알겠는데 여기 조그만 요 신은 누구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큐피드입니다. 작고 귀여운 앙증맞은 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날개 달린 요 조그만 활을 들고 다니는 요 신은요, 큐피드입니다. 그런데 이 피톤을 죽이고 의기양양해진 아폴론!
옆에 보니까 조금만 장난감 같은 활 들고 있는 큐피드가 보였던 거죠. 그래서 놀립니다. 야, 큐피드! 활은 말이지 피통 같은 이런 괴물 죽일 때나 쓰는 거야. 너는 그 장난감으로 뭐 하는 거야? 하고 놀리니까 이 큐피드가요. 화가 나가지고 앙증맞은 활로 활을 쏘는 겁니다. 아폴론한테는 황금 화살촉으로. 그럼 뿅 하고 맞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프네한테는 납 화살촉으로 뿅 하고 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죠? 다프네는 아폴론이 너무 싫은 겁니다. 싫어서 경기할 만큼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폴론은 사랑스러워서 다프네를 쫓아가고, 다프네는 너무 싫어서 막 경기하면서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다프네가 결국 소원을 빕니다. 차라리 절 나무로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월계수로 변해버린 거죠. 지금 팔부터 지금 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폴론! 눈앞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나무로 변해가는 걸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로 변한 이 다프네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영광된 자리에 이 당신의 잎으로 딴 관을 만들어서 씌워주겠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는 아폴론의 생각이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다프네면 얼마나 싫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날 쫓아오는 저 인간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정말 싫어가지고 너무 싫어서 나무로까지 변했는데, 내가 나무로 변한 이후에 이파리까지 따가지고 하겠다면 저는 진짜 소름 끼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게 여러분 그거 아닌가요? 스토커 아닌가요? 최근에 또 스토커 관련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뉴스에. 살짝 저는 스토커 같은 느낌이 살짝 나면서 네, 아무튼 다프네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폴론을 상징하는 어떤 게 나올 때 이 월계수관이 그래서 났다는 거 참고하세요. 자, 어쨌든 여러분 태양에 속하는 카드들은 보게 되면 긍정이에요. 거의 다 긍정. 여기 하나만 이 휴식 혹은 평화라고 불리는 요 카드 하나만 긍정과 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 제가 벨링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 벨링 카드는 긍정 카드, 부정 카드, 중립 카드, 긍정, 부정 카드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거기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아주 소상히,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왜 지금은 안 알려주는 거죠? 선생님, 이 앞부분 강의는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라서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엑기스는 강의 뒷부분에 다 알려드릴게요. 근데 제 강의 듣고 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벨링 카드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저 정말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달로 갑니다.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이렇게 부르죠. 자,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어머, 선생님, 아까 아폴론이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났었잖아요. 아르테미스도 그렇습니다. 아폴론의 쌍둥이 누나였어요. 그래서 신화를 읽어보시면 이 아르테미스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동생 낳는 걸 도와주는 산파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신화도 있는데 여러분 신들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달라요. 심지어 수성 헤르메스는요. 태어난 그날 소를 훔치는 그래서 이 수성이요. 도둑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신들은 다르다는 거. 태어날 때부터 다릅니다. 자, 요것도 요렇게 이미지로 아까 제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초승달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딱 보이세요? 짜잔. 그래서 신화 그림을 딱 보면 표시가 납니다. 아르테미스구나 하고 대번에 알 수 있어요. 자, 달에 속하는 카드들을 다 가지고 와 봅니다. 그런데 아까 태양의 카드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죠. 아깐 되게 밝고 긍정적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살짝 암울한 느낌이 나죠. 이 카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왠지 좀 우울한 약간 이상한 느낌이죠. 뭐지? 저 정말 스토커인가? 막 이런 느낌이 나면서 그래서 다른요 좀 부정적인 카드들이 많습니다. 자, 아르테미스에 관련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니오베의 14남매 보복 응징 이야기가 이제 신화에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니오베는 인간이었어요. 왕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 니오베가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아까 여기 엄마가 레토였잖아요. 레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겁니다. 레토는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었잖아. 나는 딸 7, 아들 7이나 돼. 심지어 얘네들이 얼마나 능력자고 잘났는지 몰라. 내가 레토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어머 세상에 인간인 니오베가 그렇게 깎아내렸던 레토 가만히 있었겠어요? 레토가 아들 딸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저 니오베 때문에 분해서 못 살겠다. 니네들이 가서 어떻게 좀 해다오. 내려갑니다.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니오베가 뉘우치는 기색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음에 아들 7을 다 7명의 아들을 전부 다 활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랬어야 되잖아요. 니오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나에겐 딸 7이 있어요. 무슨 이순신 장군인 줄. 그래서 더 열받았겠죠. 이번에는 딸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 니오베가 마지막 막내딸 하나 남았을 때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이 딸 하나만큼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미 화살은 벌써 시위를 떠나서 막내딸마저 죽여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악타이온의 사슴 이야기인데요. 악타이온이 친구들과 사냥하러 갔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이 아르테미스 일행이 목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본 척 빨리 갔어야 되는데 이쁘니까 쳐다봤나 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눈이 딱 마주칩니다. 아르테미스랑. 여러분 아르테미스는 여신 중에서도 처녀신이었어요. 처녀들은 원래 조금 까칠하고 깐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테미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악타이온이 뭐하러 왔죠? 사냥하러 왔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냥개한테 물려서 죽게 됩니다. 아, 이야기 참 암울하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실까봐 잘 수 없도록 문제를 내봅니다. 자, 여기에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제가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요 5명 중에서 누가 아르테미스일까요? 번호를 남겨보시죠. 와, 선생님 이렇게 빠른 속도로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만큼 열심히 들었다는 거죠? 와, 완벽해. 그쵸? 2번입니다.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르테미스는 머리에 조승달 모양의 관을 쓰고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번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신나! 막 이러면서 강사. 자, 여러분 달에 속하는 카드들을 보면 아까 태양과는 진짜 다릅니다. 딱 봐도 긍정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에 눈 뜨면 우울하다고. 딱 나온다니까요. 자, 봅니다. 부정, 중립, 부정, 중립, 부정. 긍정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네. 카드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앞으로 이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큰 그림만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수성, 머큐리, 헤르메스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야와 제우스 사이에 태어났죠. 자,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요 사진의 헤르메스 좀 선명하게 안 보일까봐 자,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날개 달린 모자
지팡이, 그리고 날개 달린 신발. 그래서요, 신화 그림을 딱 보면 아, 헤르메스구나 하고 한 방에 보입니다. 얘는 특징적인 걸 3개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수성에 속하는 카드들 짜잔 가져와 봅니다. 오, 자, 여기에서 이 까치 뭐하고 있죠? 지금 지갑을 물고 달아나려고 하는 거죠. 왜? 헤르메스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도둑의 신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까치 카드가 나오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구설시비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손실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헤르메스 관련된 내용을 보시죠. 자, 헤르메스는요, 이 제우스의 심부름꾼인데요. 요런 특성이 있었죠. 자, 날개 달린 모자, 지팡이, 그리고 신발까지. 자, 요 지팡이는요, 카두세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케리케이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뭐든 알아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훔친 아폴론의 소와 리라 교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 헤르메스가 태어난 첫날에 아폴론이 돌보고 있던 소를 훔칩니다. 소를 훔쳐서 어떻게 했죠? 신화마다 다른데요. 어떤 신화는 빨리 크려고 구워 먹었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또 어떤 신화는 신들한테 한 마리씩 갖다 바쳤다. 왜? 상업의 신이기도 하고 수완이 뛰어난 애다 보니까 앞으로 잘 봐달라고 미리 뇌물로 갖다 붙였다. 갖다 바쳤다.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신하다 보니까 뭐가 정답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첫날에 훔친 건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도둑의 신이죠. 자, 그런데 아폴론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아니, 소가 없어졌잖아요. 심지어 제우스가 시켜갖고 돌보고 있던 소였는데. 그래서 가만히 정황을 보니 헤르메스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우스님을 모시고 저 헤르메스를 추궁하려고 모시고 갑니다. 가서 헤르메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일어나! 네가 훔친 거 다 알아. 내가 제우스님까지 모시고 갔거든. 일어나! 그랬더니 뭐랬죠? 헤르메스 시치미를 뚝 떼고 요라면서 응애! 이러고 누워있는 거죠. 네. 야! 일어나! 제우스님까지 왔는데 너 언제까지 시치미 떼고 있을 거야? 그랬더니 마지못해 일어난 헤르메스. 옆에 지나가던 거북이를 한 마리 얼른 잡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만들어요. 어머, 이 중요한 순간에 악기를 왜 만들지? 싶겠지만 여러분, 헤르메스는 머리가 비상한 애였어요. 이 아폴론이 음악의 신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폴론의 취향을 저격할 악기를 만들었던 거죠. 리라라는 악기였는데요. 이 아폴론이 엄친아이긴 한데 살짝 또 맹한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악기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띠리링. 너무 청아한 소리에 이 아폴론 혼이 벌써 반쯤 나갔어요. 넋이 나가가지고 야, 그게 뭐야? 뭔데 이렇게 소리가 좋아? 하고 물어봅니다. 이건요, 리라라는 악기예요. 정말 귀한 악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폴론이 갑자기 마음이 동하는 겁니다. 야, 너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너 소 훔쳐간 거 없던 일로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하죠? 보통의 다른 신이나 인간이었어도 이랬겠죠. 네, 그러시죠.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헤르메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내가 손해보지. 이게 얼마나 귀한 악기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옷 사러 가거나 뭐 사러 가면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러면 손해봐서 안 돼. 막 맨날 그러시잖아요. 왜? 헤르메스의 후예죠. 상업의 신이니까 헤르메스가.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폴론 리라가 너무 갖고 싶어갖고 하나 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팡이 줄게. 지팡이 하나 더 물어주면 바꿔줄 거야? 그래서 헤르메스가 지팡이까지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역시 대단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우스. 이야, 저 녀석이 말이야 수완이 대단하네. 쟤를 내 심부름꾼으로 써야겠다. 그래서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심부름꾼으로 발탁됐던 거죠. 어마어마한 재능을 보였던 헤르메스! 진짜 능력자였어요.
그리고 저도 헤르메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면 신들 중에 되게 젊은 신이에요. 굉장히 젊고 머리도 비상하고 돈 불리는 재주도 있고 수완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신인데 카드도 이 수성의 특성을 반영을 잘하고 있답니다. 딱 보시면 진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딱 좋아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 벨링 카드를 공부하실 때 하다 보면 부적 카드가 나와요. 진짜 좋은 부적 카드. 자, 수성은요. 종합 선물 세트라 부적 카드까지 없는 게 없어요. 자, 보시죠. 중립 카드, 부적 카드, 부정 카드 다 있죠. 야, 완벽하다. 긍정 부정에 중립에 부적 카드까지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선물 세트구나 하는 수성의 느낌을 일단 밟고 넘어가십니다. 자, 이번에는 사랑의 비너스.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꼭 그렇게 속옷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그 비너스 속옷 광고 할 때 요거 대리석상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쵸? 네,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되겠습니다. 미모의 여신 이렇게도 많이 알고 계시죠? 우라노스의 성기 싹둑 바다에 뿅 거품 부글부글 뿅 하고 탄생했던 그 비너스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어떻게 불러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금성이구나 이렇게요. 자, 만화는 이렇게 캐릭터를 그려놨어요. 멋지죠? 자, 금성에 해당되는 카드들을 쫙 가져와 봅니다. 짱.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채팅창에 남겨보시겠습니다. 선생님! 큐피드는 아까 왜 나왔던 자꾸 앙증맞은 아기신이었는데 얘도 큐피드 맞나요?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큐피드예요? 네? 흔들리지 않으시고 안 낚이시네. 맞습니다. 큐피드 맞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외모가 달라졌죠? 여러분, 큐피드가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남자가 되면서 외모도 바뀐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봤던 자꾸 귀엽고 앙증맞은 그 큐피드는 사라지고 이렇게 장성한 남자가 된 큐피드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간이었어요. 푸시케는. 그런데 인간인데 이뻐도 너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미의 여신하면 아프로디테가 숭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 푸시케가 인간인데 이뻐도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는 게 아니라 푸시케를 보겠다고 사람들이 바리바리 모여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아프로디테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갖고 아들 큐피드를 시킵니다. 야! 네가 가서 저희 좀 어떻게 좀 해봐. 열받아 내가 저 가짜는 인간한테 밀려야 되겠니? 미모에서? 이래서 아들 큐피드를 보내는데 큐피드 가서 봤더니 어머 큐피드가 봐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푸시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화살로 찌르려다가 어머 실수로 지가 찔렸네.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어떻게 해보라고 보냈는데 결국은 엄마 몰래 푸시케를 숨겨놓고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됐던 거죠. 엄마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열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금성에 속하는 카드 중에 그 빨간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가 금성 카드인데 열받을 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저도 살다 보면 열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세상에 이 빨간 카드가 딱 나오는 거 있죠. 아프로디테 열받았을 때 그 심정이 이 심정이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답니다. 자, 요거는요. 그 신들의 세계에서 어느 날 그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신을 뽑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좀 스토리가 되게 긴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미모 경쟁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그 이제 경쟁을 거쳐서 다 제끼고 최고의 미모를 가진 여신이라고 마지막까지 물망에 오른 새 여신이 있었으니 자 화면에 보이는 새 여신이 마지막까지 남은 여신이었지요. 자 여기에서 1번, 2번,
3번 제가 번호를 매겨 볼 테니 1, 2, 3번 중에 누가 아프로디테일까요? 번호를 남겨보시겠습니까? 아, 선생님들 대동단결하여 2번입니까? 진짜로? 흔들리는 분 안 계세요? 야, 우리 선생님들이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네. 2번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누굴까요? 옆에 벗어놓은 걸 보니 아하, 갑옷? 여신이 갑옷 입을 일은 잘 없잖아요. 아, 전쟁의 여신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아테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는 헤라였죠. 그래도 헤라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운데는 왜 아프로디테입니까? 엄마, 맛있는 거 줘! 하고 칭얼거리는 큐피드가 붙어있죠. 엄마가 지금 미모대에 나갔는데 이런 애가 눈치도 없이 붙어가지고 말이야. 어? 그쵸. 그런데 놀랍게도 저렇게 애가 들러붙어 있는데도 아프로디테가 1등을 합니다. 왜? 조건을 잘 걸었어요. 아테나는 지혜를 가지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었고, 헤라는 권력을 가지게 해줄게 이렇게 조건을 걸었는데, 아프로디테는 어땠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줄게 조건을 그렇게 걸었거든요. 그러면 저 파리스가 어떤 걸 골랐을까요? 남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일 예쁜 여자 그래갖고 아프로디테를 골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 미인대에 나가가지고 타이틀 딴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살짝 이런 느낌이죠. 미스 올림포스 같은 살짝 그런 느낌의 타이틀을 그때부터 미의 여신으로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 저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그 여자가 유부녀야 그 말을 안 했죠. 아, 그래갖고 파리스가 유부녀랑 사랑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하필 또 그 유부녀가 왕비네. 아유, 이게 무슨 막장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전쟁이 났어요. 트로이 전쟁이. 네, 그러니 아프로디테가 파리스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금성카드에 지원카드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프로디테 바람 엄청 피웠습니다. 진짜 정식 남편은 올림포스의 대장장이 전륜발이 신이었던 헤파이스토스인데요. 그 사이는 자식이 없는데 오히려 외간 남자들, 외간 신들이랑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는 아프로디테도 바람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여러분 요 모자 어디서 많이 봤죠? 옛날에 네이버 모자. 요걸 쓰고 있는 이 신은 누구일까요? 빙고! 헤르메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네이버 모자 저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전령이잖아요. 제우스가 뭐 어떤 뭐 해봐 이렇게 시키면 다 해주는 제우스의 전령이었던 것처럼 네이버에서 궁금한 거 검색해보세요. 내가 다 알려줄게. 헤르메스처럼 막 이랬던 거죠. 정말 컨셉을 잘 잡았죠. 신화를 알면 딱 보는 순간 헤르메스의 모자 하고 바로 알았겠죠. 우리는 급이 다릅니다. 우리는 신화를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쵸? 남들은 몰랐을 거예요. 자, 어쨌든 바다에 떨어진 우라노스의 성기에서 나온 아프로디테 욕정이 남달랐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기에서 탄생한 여신이니까. 자, 금성에 속하는 카드들을 봅니다. 오, 부정이 하나도 없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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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중립카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열받을 때도 잘 나온다고 빨간 열정 혹은 집착 카드 요렇게 부르는 긍정 부정 카드가 있었습니다. 자, 화성, 마스, 아레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요. 자, 제우스와 헤라 사이에 태어난 와 진짜 정통한 피를 이어받은 신이었죠. 그런데 외모는 괜찮았는데 약간 멘탈은 좀 하자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딱 그림을 보는 순간 느낌이 쎄하죠.
뭔가 전쟁의 신답다. 막 부시고 막 불태우고 노예 잡아오고 막 약간 그런 진짜 전쟁의 신답다 하는 느낌을 카드에서 받게 됩니다. 자, 이 아레스도 바람 많이 폈어요. 네, 심지어 아프로디테 남편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프로디테하고 바람 피다가 이 신랑한테 딱 걸렸네. 아이고, 헤파스토스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 피는 현장 딱 걸렸는데 그것도 구경하겠다고 여기 신들이 바글바글 앉아가지고 막 신들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네. 자, 어쨌든 간에 바람 많이 폈어요. 아프로디테뿐 아니라 많이 폈습니다. 이 집도. 자, 전쟁의 신답게 화성에 속하는 카드들을 보게 되면 긍정 카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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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이렇게요. 자, 그런데 아까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던 금성 카드 기억나시죠? 집착 혹은 열정 카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 카드랑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정열 카드인데 저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정자의 열기라고. 왜? 화성에 속하는 카드인데 그쵸? 근데 화성이 남자 신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남자들의 성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래서 정자의 열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화성 카드구나 하고 헷갈리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드디어 나오셨군요. 목성이 나왔습니다.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에 태어났던 아들이었죠. 여러분 뭐 대리석상도 나름 멋지지만 요 만화 캐릭터 너무 잘 그렸어요. 여기 번개 문양 이 디테일 살아있는 거 보이세요? 야, 이 최고의 신다운 면모가 드러나게 너무 잘 그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자, 목성에 속하는 카드들입니다. 뭔가 분위기가 밝아졌죠. 아까 봤던 그런 암울한 느낌하고 완전 다릅니다. 자, 요 집안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죠. 뛰어난 아들이 태어나면 결국 아버지를 폐위시킨다는 저주받은 유산. 그래서 여러분 유산 카드가 여기 들어가요. 자, 그다음 이 제우스도 잔인한 게 첫 번째 부인이 지혜의 여신 메티스였거든요. 아까 왜 그 김원 교수님이 나왔던 그 프로그램에서 신들 설명할 때 나왔던 그 신이 바로 메티스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우스의 첫 번째 부인 지혜의 여신이었는데요.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제우스도 불안한 겁니다. 혹시 부인이 낳은 애가 나보다 뛰어나서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했던 제우스. 이 지혜의 여신 메티스가 임신을 하고 있는데 임신한 상태로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신들은요. 다른 신을 내가 이렇게 뭔가 해서 가져오게 되거나 이렇게 삼키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 신의 능력까지 자기 걸로 흡수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지혜의 여신을 삼켜가지고 지혜까지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목성 카드에 보면 지혜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 아테나는 메티스 뱃속에 있었던 바로 그 임신한 상태로 삼켜졌던 바로 그 애가 아테나였거든요. 그런데 임신 상태로 삼켜버렸잖아요. 어머나. 자, 어느 날 부인을 임신한 상태로 삼키고 나서 얼마 지난 후 제우스가 머리가 너무 아픈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듯이 아파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갑니다. 잠깐만. 헤파이스토스 아까 대장장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다 갑자기 궁금해지셨죠? 신들은 원래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나 머리가 여기 너무 깨질 듯이 아파. 이거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 신이 어떻게 하죠? 도끼를 가지고 제우스의 머리를 빡 하고 찍어버립니다. 헐. 그랬더니 갑자기 얍! 하는 함성과 함께 태어난 신이 있었으니 심지어 여러분 완전 무장 상태로 태어났대요. 왜? 엄마가 임신 상태로 삼켜져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 상태로 태어난 신이 있었으니 바로 그 신이 아테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의 머리에서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놀랍죠. 말고도 많아요. 네. 뭐 데메테르하고도 누이였는데 또
관계를 가져서 페르세포네가 태어났고요. 헤라도 근데 선생님 데메테르도 누이고 헤라도 누이인데 아니 왜 헤라는 왕비가 된 걸까요? 하고 궁금하시겠죠. 헤라는요 머리가 좀 되는 애였어요.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쁜 여신이고 여자고 막 보기만 하면 어떻게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랬을 때 헤라는 조건을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날 차지하고 싶으면 날 정식 부인으로 인정해줘. 그래서 헤라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말고도 많아요. 막 허벅지에서 태어났던 디오니소스도 있었고요. 다나에는 심지어 황금비로 변신해갖고 임신을 시켰고요. 레다는요 백조로 변신해갖고 임신. 선생님 제가 몇 개만 지금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더 많아요. 다 얘기하려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넘어가죠. 자 어쨌든 목성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풍요를 상징하는 풍성하게 바람도 많이 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아까 수성 카드에 부적 카드는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목성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1, 2, 3, 4, 5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죠. 목성에는 부적 카드가 몇 개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려우세요? 3? 이러면서 물음표를 네. 선생님들 제가 부적 카드를 무르스 어깨 표시를 너무 진하게 놨잖아요. 그쵸? 여기 보시면 분홍색으로 찐 분홍으로 네, 부적 카드 3개나 있습니다. 신들의 왕 제우스답죠. 그래서 수성 카드에 하나, 목성 카드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목성에 속하는 카드들을 보면 되게 밝죠.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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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여기 중립카드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긍정입니다. 제가 바람도 엄청 많이 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얼 카드, 미모의 여자가 그려져 있는 이 카드는 목성에 들어갑니다. 왜? 목성이 얼마나 이쁜 것들 밝혔습니까? 그러니 여기 딱 들어가는 누가 봐도. 그리고 아까 지혜의 여신 메티스를 삼켰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집안 대대로 뛰어난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그쵸. 그래서 여기 유상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중립이에요. 이거까지 긍정일 수는 없잖아요. 이거까지 긍정이면 이상하잖아요. 집안 대대로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게 긍정이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만 중립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성입니다. 세턴,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요. 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태어났던 크로노스. 딱 카드를 봤더니 암울하죠. 그래도 다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 정도는 긍정적인 것도 넣어주죠. 그래야 살죠. 사람의 희망이 있어야 살죠. 자, 아버지를 폐위시킨 아들은 결국 같은 운명이 된다는 저주를 받았죠. 집안 대대로 그런. 자,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크로노스는 자식을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잔인한 아빠다. 그쵸? 제우스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까 임신하는 와이프를 삼켰는데 말이죠. 자, 토성에 속하는 카드들을 보면 암울하죠. 요 진정 카드 하나만 긍정이고 나머지 부정. 그림만 딱 봐도 우울하게 생겼죠. 네, 이렇게 토성은 암울하다는 거.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은 남겨놓는다는 거.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행성 기호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누가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행성 기호를 좀 이제 앞으로 딱 보시고 이게 어떤 행성이다를 아셔야 되는데요. 동그라미에 점 찍힌 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요? 태양의 흑점이다. 그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달은 딱 봐도 아시겠죠? 달과 똑같이 생겼잖아요. 자,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모자와 지팡인데 요거 아까 요 모자 그거가 요렇게 모자 쓴 것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자 화장실 표시로 더 잘 알고 계시죠? 비너스의 손거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금성 위에다가 모자만 씌우면 헤르메스로 변하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방패와 창을 형상화했다라고 하는데요. 방패와 창 이렇게. 자, 그리고 사자처럼 보이는 이거는 제우스의 벼락 혹은 독수리랑 좀 닮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닮았는데 그쵸? 제우스를 상징하는 목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간의 신 세턴인데요.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무덤에 십자가 꽂힌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어서 이렇게 또 얘기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뭐든지 편하신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시간의 날 기억나시죠? 자, 이제 행성을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애매해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